사실 그 전쟁 상황에서 뭐 당사국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발표하는데 그건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심지어는 미국이나 뭐 나토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. 그렇다고 그러면 언론이나 뭐 군사 전문가들 분석도 정확한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팩트는 2022년 이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흔히 4개 지역이죠. 도네츠크, 루간스크, 헤르손, 자프리카 이렇게 이제 4개 지역을 침범을 했고요.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%, 그 다음에 인구의 한 7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한 16%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. 또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5일 날 러시아 본토죠. 서남부 접경 지역인 이제 쿠르스크를 급습을 해서 거기에는 82개 정착지를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전선이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교착된 상태에서 공방이 계속되어 왔다.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그 구도고요.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군사 지원이라든지 정보 지원이 이제 좀 끊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를 했다고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본토죠. 본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환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 한 3분의 2 이상 정도를 탈환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보이겠다. 이런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쿠르스크 지역은 우리나라에도 관심 지역인데요. 이 북한군이 파병된 그 지역이죠. 이 북한군이 이제 파병 초기에는 적응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.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공격에 이제 선봉이 투입됐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군이 예상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사실 이 전쟁이 3년 이렇게 경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다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뭐 우선 사망하고 뭐 탈출하고 영토 손실 이렇게 줄어든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.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. 국토는 뭐 사실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600조 이상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러시아도 뭐 그럼 뭐 괜찮으냐? 역시 이제 뭐 사상자, 탈출자 이렇게 비롯해서 국토 피해가 만만치 않고요. 이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러시아는 뭐 군수 경제로 이제 겨우 이끌어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이제 푸틴이 원래 이제 전쟁이라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 이런 이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한 거 이거는 이제 명확합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이 젤렌스키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구실을 줬다 이런 분석도 이제 점차 힘을 얻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이게 뭐 두 나라 정치 지도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거나 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과거에도 이제 전쟁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이제 욕심 때문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죽어나가는 건 군인들이고 불쌍한 건 국민의 셈입니다. 현재 전황이나 이제 종전 협상 과정을 보면 뭐 과연 그러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이거를 가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. 우리가 그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사상자를 내고 희생자를 내고 그 사륙이 멈추었을 때 그 당시 이제 뭐 영국, 프랑스 뭐 그다음에 독일,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주요 참전국들이 승자든 패자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 이거를 전쟁 때문에 다 잃고 말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실제로 이제 패전국인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. 그 당시에는 이건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쟁을 직접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 황제는 쫓겨나 버렸고요. 성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제국도 소비에트 이제 연방으로 바뀌었죠.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국이 붕괴되었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 프랑스도 그 이후에 뭐 한 세대 동안 계속 이제 피를 흘렸고, 뭐 사실 이제 가장 그 성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영국이 가졌던 그 많은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재밌던 일화가 있는데요. 독일 총리였던 테오발트 폰 베트만 홀베크라는 이 총리가 이제 어떤 동료 정치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, 우리가 어쩌다 이 일이 이 정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총리가 야,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한탄했다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. 사실 이번 러브 전쟁도 이런 대목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.